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아시아경제TV의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은 많이 힘든 아침이기도 하고요. 네,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굉장히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명 콩알 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콩알탄이 아닙니다. 이 콩과세 폭탄입니다. 순식간에 도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당히 위력적이기도 합니다. 이 콩과세 폭탄은 미국 아이오와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농민층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누가 최후에 웃는지 보자. 이처럼 중국은 파국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쉬탱카의 주미대사는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자고 했고요. 화춘잉 대변인 참깨 줍다가 수박 잃지 말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선전포로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기류가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조짐입니다. 이제 우방은 사라졌습니다. 미국 대 미국 이외의 국가연합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맞불로 미국의 농업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자 트럼프 컨트리로 불리는 중서부 농업지대가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대두뿐이 아니죠. 밀, 옥수수까지 이 미국 농업 전반에 걸쳐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 이어서 이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관세 폭탄의 이유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보답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일단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꼼수가 재발등을 찍을 것이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경고를 했고요. 무역전쟁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농산물을 연결고리로 트럼프를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은 농업과 맞물린 미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꿰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하면서 아마도 이게 내가 당선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무역전쟁을 불사한 관세폭탄이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경고했죠. 이 블룸버그는 트럼프 컨트리가 중국 측 보복 관세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은 미국 농업지대, 이 판벨트 유권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제이크먼은 이 농민들이 떨어지는 수출 경쟁력에 직면하게 되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인기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트럼프 컨트리 지역구의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대두 집산지인 이 아이오와주의 척 그레즐리 의원은 중국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콜로라도주의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하는 행정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 해외 증시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지난주에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었는데요.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바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립 수위가 과연 어디까지 전개될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번 주 증시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검은 금요일로 장을 마쳤죠.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적처럼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는 트럼프의 공화당 정치 텃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차 보복관세 대상인 대두 수입 제한은 미국 농가에 치명적입니다. 대두 생산 주요 10개 도시 중 7, 8곳이 공화당 기반이죠.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에 불과한 지지율을 뒤집기 위해서 무역전쟁 카드를 꺼낸 트럼프의 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편 중국의 출혈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중 약 60%가 원재료와 중간재 그리고 농산물로 보복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 중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전체 국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미국의 2배 이상이죠. 이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중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또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나라가 끝까지 밀고 갈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씨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려 이걸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후회 없이 밀고 그냥 가야겠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정치 백단이죠. 내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가 직속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모두 5가지죠. 가장 먼저 선포, 그 다음이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메모, 대통령 노티스, 대통령 결정 순으로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 중 대통령 노티스와 대통령 결정은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선포의 경우 전쟁 등에 이용이 되고요.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메모를 통해 지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이 아닌 행정메모 형태였죠. 60일간의 협상 여지를 남긴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철강 관세 인상은 트럼프가 바로 효력 발생이 가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60일 동안 이 공공정보 수집 기간이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리거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은 승자 없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호적인 협상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이슈 전환 시점 또한 중요하죠. 이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트럼프는 4월 이후 이슈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무역 전쟁 이슈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이슈로의 전환을 원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주를 또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게 이번 주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죠.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죠.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주말보다 77.21포인트 내린 2416.76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역전쟁 후폭풍이 발목을 잡았죠. 지난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652억 원, 기관은 7,5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이번에도 역시 청개구리 매매를 했습니다. 8,88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내던진 매물을 그대로 다 받아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897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OCI, NC소프트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IT 부품 호황을 맞은 삼성전기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인스코피였죠. 83.74%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남광토건, 파미셀, 평화산업, 삼일제약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죠. 한편 코스닥 시장 6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됐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무역 전쟁으로 이 힘든 주식 시장에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지금 속상해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보고서 또 사업 보고서 제출 시기를 맞아서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코스피의 성지건설과 세화 IMC를 비롯해서 코스닥의 감만호와 스틸플라워,
이런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서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 가운데 최하 단계입니다. 회계법원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서 판단할 수 없거나 회계기준 위반, 또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 감사 의견으로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을 받거나 코스피 기업이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16개사는 상장 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7영업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한 22개사도 주의할 대상인데요. 이래저래 주식시장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했습니다.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 무리한 산행, 무리한 도전보다는 여러분들 계좌에도 마스크를 씌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또 박철성 주간 증시와 함께 대응 전략, 방어 대응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